영화 해바라기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맥도날드의 역사를 들어보시면 이 명대사가 자꾸 생각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알아본 스타벅스 역사에서는요, 창립주와 투자자의 의견이 달라서 합의하에 경영권을 인도했지만요, 맥도날드의 창립주는 모든 권한을 뺏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싹 다 뺏겼어요. 노란색 아치 모양의 로고, 맥도날드라는 사명, 프랜차이즈 권한, 처음 오픈했던 가게까지 알몸으로 쫓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현재 맥도날드의 사이트에서 창업주로 소개되어 있는 레이 크록입니다.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맥도날드 형제는 계속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맥도날드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레이 크록이 영리한 사업가인지 악덕한 빌런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1900년대 초 맥도날드 형제는 미국 이민자가 모여 사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형제는 영화 산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촬영장에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어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극장을 하나 매입하는데요. 감독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벌 생각으로 이곳에 스낵바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때는 1930년 대공황. 네, 형제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감독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죠. 7년 후 결국 형제는 극장을 파는 대신 식품 산업으로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바베큐 전문 레스토랑을 차렸어요. 하지만 순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크게 돈을 벌 수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1948년 첫 맥도날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초반부터 돈을 버는 재미를 꽤 봤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도달합니다. 드라이브인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차에 탄 채로 햄버거나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의 드라이브스루와 비슷한 드라이브인 형식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만 존재했던 아주 독특한 서빙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햄버거 식당에서는 알바생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다녔어요. 차에서 기다리는 손님들한테 직접 가서 주문을 받고 햄버거를 서빙해주는 방식이었죠. 나름대로 순환율이 빠른 방법이었지만 맥도날드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워낙 많아서 주문량을 모두 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고안한 방법은요, 일단 동선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형제 둘이서 공원으로 갑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분필로 그림을 그렸죠. 주방기기, 의자와 테이블, 직원 등 배치를 구상하면서요. 전개도를 실제 크기로 그려서 직원들한테 동선을 익히도록 지시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분업화였습니다. 직원들을 패티만 굽는 사람, 빵만 굽는 사람, 서빙만 하는 사람으로 나눴는데요. 이 덕분에 30분은 기다려야 했던 음식이 30초 만에 나오게 됐어요. 세 번째 방법은 셀프였습니다. 지금이야 키오스크, 식기 반납대를 흔히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쓰레기까지 버리라고 당연히 반발하고 항의하는 손님이 있었죠. 형제도 이때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나 어쩌나 고민했다는데요. 하지만 세 가지 방법을 썼을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최대 장점, 스피드. 순환이 잘 되니까 그만큼 수익도 많아지고 손님도 빨리 받아서 먹고 갈 수 있으니까 좋고, 그 결과 체인점도 몇 개 냈는데요. 다른 가게에서도 하나둘씩 이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패스트푸드 혁명이 시작된 거죠. 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레이 크록이 등장합니다. 1954년 당시 크록은 믹서기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근무를 하는데 웬 햄버거 매장에서 믹서기를 너무 많이 구매하는 겁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한 개 살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는 6개나 주문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크록은 직접 식당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었죠. 자동차 공장을 축소한 것 같다. 크록은 맥도날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죠. 이 식당을 도로변에 세우면 어떨까? 레이 크록은 곧장 형제에게 프랜차이즈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크록은 거절당했습니다. 형제는 이미 체인점을 내본 경험이 있잖아요. 지점마다 조리 방식이 달라서 평판이 나빠진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점포 확장에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크록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요한 설득 끝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허락받았는데요. 당시 레이 크록의 나이는 53세, 믹서기 CEO도 아니고 일개 사원 신분으로, 심지어 당뇨와 관절염을 앓던 중년 남성은 자신의 인생과 맥도날드의 운명을 바꿉니다. 크록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형제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서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지점이 많아도 관리하기 쉬울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크록은 레시피와 조리 과정을 모두 표준화합니다. 그 후에는 지점을 늘리는 데 집중했어요. 가맹비를 최소한으로 책정해서 더 많은 체인점을 내고 더 큰 규모로 오픈하는 데 열을 가했죠. 이토록 공격적인 확장 전략, 하지만 형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가게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의 삶으로도 만족스럽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생활이다. 형제는 소수 정예의 가맹점만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요. 당연히 크록의 성에 찰 리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크록은 맥도날드를 잡아먹기로 작정합니다. 레이 크록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름은 맥도날드. 이 부동산 회사로 맥도날드 체인점에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두 형제와의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무관했습니다. 가맹점이 햄버거를 팔아 월세를 지불하면 크록은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들어오는 상가는 당연히 맥도날드였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크록은 로고까지 새롭게 바꿉니다. 건축가 스탠리 메스턴을 고용해서 형제가 만든 로고를 다듬었죠. 지금의 맥도날드와 유사한 모양이죠. 마침내 크록은 맥도날드를 전국적으로 갖게 됩니다. 반면에 형제에게는 고작 점포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형제는 1961년 맥도날드의 모든 권한을 맥도날드 부동산 회사에 팔게 됩니다. 그 대신 270만 달러와 연이익의 1.9%를 약속받았죠. 연이익의 1.9%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형제는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270만 달러 외에는 어떤 수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 남은 게 있죠. 두 형제의 손때가 묻은 가게.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 형제는 간판을 바꿉니다. 빅 M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원래 점포에서 계속 영업하기로 하는데요. 지금 맥도날드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1955년에 형제가 일리노이에 설립한 맥도날드가 1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형제는 오리지널 가게만큼은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창립 직원들에게 이 지점의 권리를 모두 넘길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순순히 물러날 크록이 아니죠. 크록은 형제의 가게 바로 옆에 맥도날드 점포를 차립니다. 동네 작은 가게 대 대형 프랜차이즈. 결과는 뻔하죠. 그렇게 형제는 마지막 남은 가게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영권을 쟁취한 방법도 그렇고 사생활도 그렇고 사실 개인사만 보면 크록을 존경하기는 힘듭니다. 크록은 성공하자마자 4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와 이혼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탁월한 사업가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 크록은 아주 냉정한 기업가예요.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싹을 잘라버리는 동시에 전무후무한 변화를 추진하는 배짱도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수완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써먹었지만 이 방식 덕분에 크록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맥도날드를 오픈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주변 부동산을 선점한 후 맥도날드라는 네임드 덕분에 땅값이 뛰면 차후에 땅을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체인점이 잘 돼도 맥도날드는 돈을 벌고 체인점이 망해도 크록은 돈을 벌었죠. 그렇다고 점포 확장에만 혈안이 됐던 건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된 후에도 크록은 매일 회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영업 준비를 돕기도 하고 운영 보고서도 직접 체크했고요. 이 루틴을 눈을 감는 82세까지 유지했죠. 그렇다면 레이 크록의 성공 신화를 지켜보는 형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형이었던 모리스 맥도날드는요, 평생 레이 크록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업권을 빼앗긴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죠. 반면에 동생인 리처드 맥도날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크록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형제 둘이서 가게를 잘 꾸려나갈 수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레이 크록 덕분에 맥도날드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어서 크록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까지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 크록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레이 크록은 영리한 사업가일까요? 악당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